안녕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한밤중에 여자 혼자 여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요? 무슨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런 곳은 없어요. 라고 여성은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여자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에 오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콜롬비아 여성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롬비아에서 살고 있는 나탈리아입니다. 저는 현재 콜롬비아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의 조국 콜롬비아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잠깐 소개하자면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카리브해가 있고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페루, 파나마 등의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롬비아의 아라비카 커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축구 잘하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국민 대부분이 사랑하는 스포츠가 축구이고 저도 역시 축구를 아주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음악과 춤 특히 살사를 사랑하는 정열적인 나라가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버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그렇지만 대학에서 미모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유튜브를 해보면 어떠냐고 많이들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5개쯤 올렸을 때부터 제 영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점점 구독자가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유튜버를 직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일상의 경험을 블로그 형식으로 찍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튜브라는 게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이 레드오션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 곳을 여행하고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요즘은 콜롬비아에서도 한국의 인기가 높습니다. 10대와 20대의 제 또래 대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케이팝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 친구 이사벨라는 방탄소년단의 오랜 팬이에요. 특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이 문화라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도 찍고 한국이 궁금하기도 한 저는 한국으로 여행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자 혼자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사벨라가 자기가 한국 여행에 빠질 수 없다면서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파울라도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친구들이 함께 한국 여행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에 매우 기뻤습니다. 혼자도 즐거웠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이라니 너무 든든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이사벨라, 파울라는 3명이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가는 비행기표를 끊는 것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슬프게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한국을 가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멕시코 공항으로 갔어요. 거기서 다시 로스앤젤레스를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LA에서는 공항에서 3시간이나 대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2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거의 24시간이 걸려서 인천공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고 말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2번의 환승으로 많이 지쳐있던 우리들은 엄청난 줄에 인내심이 바닥나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에 힘들게 줄을 서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줄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인천공항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QR코드만 찍었더니 모든 수속이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의 첨단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콜롬비아는 미국과 가까워서
가끔 미국에서 여행 유튜브 영상을 찍으러 가고는 했는데 갈 때마다 입국 심사하는 곳은 적고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서류를 들고 서서 보여주면서 긴 입국 심사를 해야 했었거든요. 게다가 콜롬비아에서 왔다고 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마치 제가 죄라도 지은 것 같이 대해서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공항 직원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공항은 처음이라서 우리 3명은 정말 멋지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항 안에서는 한국 전통 복장의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적인 볼거리에 저는 신이 나서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바닥에 앉아서 한국의 전통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음악은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지만 소리가 아름다워서 빠져들어서 공연을 봤어요. 신나게 공연을 보고 나니 너무 크고 넓은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길을 잃고 잠시 방황을 했는데 형광색 조끼를 입으신 한국인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자 긴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영어로 길을 잃은 거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하며 원하는 곳을 말하면 그 방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인천공항에서는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게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맡기고 있었어요. 콜롬비아라면 몸이 정정하고 일할 수 있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약해서 일자리를 주지 않는데 어르신을 존중하고 좋은 제도가 있다니 너무 부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할아버지의 친절한 도움으로 지하철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놀랍게도 인천공항과 바로 통로로 걸어갔더니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더니 지하철역이 바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공항과 연결되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도시로 바로 연결되어서 공항에 갇히게 되는 일이 없을 테니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놀랐어요. 어떻게 티켓을 구입하는지도 배우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티켓을 가는 역에 맞춰서 끊을 수도 있지만 교통카드를 사서 일정 금액을 충전해두면 편리하다고 하셨어요. 지하철과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이나 자동 판매기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도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할아버지의 친절한 도움을 받고 나니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한 노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교통카드를 개찰구의 기계에 찍고선 지하철로 내려갔어요.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하고 인천공항만큼이나 멋졌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승객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었어요. 뉴욕에 갔을 때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노숙자 한 명이 철로에 떨어져서 열차 운행이 중지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택시를 타야 했던 기억이 나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하철역에 약에 취한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도 없어서 한국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모니터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시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이 인상 깊어서 스크린도어와 지하철의 깨끗함 그리고 안내 모니터를 찍었어요. 우리는 무사히 숙소를 도착해서 짐을 놓고선 제일 먼저 간 곳은 한국 영상을 볼 때마다 침을 흘리면서 보았던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인데 고급스러운 쇼핑몰도 좋았지만 한국적이고 한국인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의 부침개라는 게 너무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위해서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시장은 한국적인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작은 생선을 볶은 음식이 있었는데 가게 주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멸치라고 했어요. 야채로 만든 반찬 같은 것을 많이 팔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안내문에 영어로 진공 포장을 통해서 해외로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와 음식도 해외로 배송이 가능하다니 너무 놀랐어요.
근처에는 간장게장이라는 걸 비닐로 된 장갑을 끼고서 먹는 외국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광장시장에는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 곳곳에 다양한 외국어로 써 있는 안내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호떡이며 닭강정, 탕후루 등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이 팔고 있는 모습에 몹시 들떴어요. 우리는 식사를 위해 부침개 가게에 가서 여러 가지 부침개를 시켰습니다. 부침개는 팬케이크 같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재료에 밀가루와 물, 계란을 반죽으로 해서 구워주는 음식이었어요. 저희는 모든 부침개를 주문했는데 김치가 들어있거나 해산물, 부추, 호박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중 저는 김치부침개와 소고기전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음식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찍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서 한 손에 호떡이라는 간식을 들고 다니면서 먹었는데 안쪽에 달달한 꿀이 들어있는 호떡은 너무 맛있었어요. 가격은 1달러도 하지 않는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먹고 났더니 행복해서 웃음이 났어요. 시장을 돌면서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랄만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시장 사람들은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밖에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였으면 누가 훔쳐갈까봐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한국은 정말 안전하구나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물건을 내버려둔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갈까 걱정도 하지 않는지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나중에 광장시장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한국의 안전하고 정직한 모습에 놀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것도 놀라웠는데 한국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무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도둑이 들기 일수인 서양의 나라들을 생각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모두 자기가 산 만큼 스스로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진짜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나 궁금했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시민의 시계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에 비하면요. 우리는 한참 돌아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카페가 어디 있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또 놀라게 됩니다. 주인 없는 문 닫힌 카페 앞에 택배 상자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인이 없는데 택배를 아무도 안 훔쳐가고 그대로 택배 상자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신기했어요. 우리는 열려있는 카페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은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영어 메뉴도 있어서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터치 몇 번 하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해서 카드를 넣고 계산을 했더니 주문이 되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우리가 주문한 음료의 번호가 뜨자 우리는 음료를 받아왔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빨대로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자니 마음속에 평화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주변을 바라보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좋아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저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카페에 빈자리가 있었는데 주인 없이 놓여있는 가방과 소지품이 있는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는 노트북만 덩그러니 놓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벨라와 파울라에게 저것 좀 보라고 했어요. 두 사람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한국 사람의 정직함과 시민의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저 노트북과 가방은 조금 후면 없어져 있을 거다. 조작한 거 아니냐며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와 친구들은 며칠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밤에 산책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이 많고 밝은 곳으로만 다녔음에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내 휴대폰을 훔쳐가면 어쩌지? 길을 걷다 무장강도를 당할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했어요. 저는 이렇게 밤의 안전함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에는 더 용기를 내서 밤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 정류장은 조명으로 환했고 상단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두 표시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의자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까지 있었고 의자는 따뜻하기까지 했어요. 미래 어느 시간에 잘못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치안도 좋은데 기술력까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한강공원에는 곳곳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즐겁게 걷고 있었어요. 곳곳에 밝은 조명들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을 하는 모습은 너무 화목해 보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셨는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빠르게 걷는 모습도 좋았어요. 한국은 산책로 주변에 CCTV가 많이 보여서 더더욱 안전해 보였어요. 저희는 즐겁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파울라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나오기 전에 미리 갔어야지 이런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다니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공중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한 게 부끄럽게 공중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게다가 깨진 곳 하나도 없이 조명도 환하고 무려 공중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청결하다는 것은 물론이었고 함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비누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공중 화장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더럽고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곳곳에 주사기 바늘이 떨어져 있어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진짜 복지 강국 같아 보였어요.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잘 유지된 공중 화장실이 무료이기까지 한 곳은 없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 여행해도 안전할 것 같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을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남미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덕분에 제 유튜브 채널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는 중이에요. 다들 한국이란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안전을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방방곡곡을 여행 중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속초, 제주도까지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열심히 찍어갈 거예요. 저의 한국에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탈리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한국의 안전함에 많이들 놀란다고 합니다. 나탈리아 씨도 이렇게 안전한 한국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듯 하네요. 나탈리아 씨와 친구들이 남아있는 한국 여행을 즐겁게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